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낮엔 막 더웠다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는 또 쌀쌀해지기도 하고 오락가락하죠. 이럴 때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나 다른 질병에도 걸리기가 쉬우니 집에서도 꼭 건강관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건강한 자아정체감의 형성 천내중학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맞추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어요. 지난주 수업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은 5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 청소년기 인지발달 영역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더니 1번 추상적 사고 맞죠? 2번 가설적 사고, 3번 조합적 사고, 4번 이상주의적 사고인데 상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체크를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상상적 사고는 없는 사고다. 그죠? 물론 상상을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죠. 그건 바로 뭐 때문에? 추상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교복 구매 상황에서 품질, AS, 가격, 디자인, 가게 위치,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는 뭘까요? 선생님이 퀴즈, 힌트도 줬다. 그죠? 답은 조합적 사고입니다. 71%의 친구들이 맞춰주었어요. 다음 문제. 이상주의적 사고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임이라는 답에 40%의 친구들이 맞춰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상황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건 현실과 이상의 모습을 점점 구별을 잘하다 보니 이상은 이러한데 현실은 이렇다니 이런 부분을 바꿔야 해 라고 생각이 잘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청소년기 자기중심적 사고를 약화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여 타인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랑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로만 지내거나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을까라는 자기 테스트 문항에 많은 친구들이 솔직하게 응답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0개 19.8%, 나는 1개에서 3개 정도 응답을 했다 57.3%, 4개에서 8개 이상이다 하는 친구가 20.8%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 테스트 했던 것보다 훨씬 솔직하게 대답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는 성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전도엽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치만 우리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동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4번째, 건강한 자아정체감의 형성 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2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누구일까요? 펭귄이죠. 그럼 얘는 누구일까요? 펭수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일까요? 뽀로로죠. 다 같은 펭귄이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자아정체감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다 다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아정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정체감이란 한자로 스스로 자자, 나 아자, 발을 정, 몸체자, 느낄 감자, 즉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감정인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만의 특성, 즉 남과는 다른 나만의 모습을 자아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가 마음속에 자신 스스로를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올바른 자아정체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내가 보는 모습 그리고 타인이 보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펭수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펭수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펭수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와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죠. 즉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외부의 자극, 환경, 감정, 변화에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즉, 내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어 이해하기. 자, 오늘은 총 7개의 문장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요.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들은 똑같이 퀴즈로 낼 예정이에요. 지난 시간 퀴즈가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엔 퀴즈에 답을 다 써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두었다가 퀴즈 풀 때 이 답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정 땡땡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특성으로 남과는 다른 땡만의 모습을 말한다. 뭐일까요? 그렇죠. 자정체감이란 자신의 특성으로 남과는 다른 누구만의 나만의 모습을 말한다. 두 번째,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결정적인.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답이에요. 한층 발달된 인 땡땡땡은 자아정체감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힌트, 인땡 발달. 답은 무엇일까요? 인지 발달. 그렇죠. 내가 발달함에 따라서 나와 타인을 좀 더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추상적인 것들 또는 미래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확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다양한 면을 탐색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린 결땡은 자아정체감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두 글자, 그렇죠. 결정.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난 이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결정한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아존중감은 무엇일까요? 자아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존감을 유튜브에 검색해 봤더니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수업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온라인 계약으로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대구 전자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이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DLS 아이디가 모두 발급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나 스스로가 명품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죠. 정신건강의 척도 기준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세 단어는 모두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경쟁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나 자존심 같은 경우의 단어들은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느냐? 경쟁 속에서 내가 패배하게 되면 자신감 하락 또는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즉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감 또는 자존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좋겠죠. 그러면 단어 이해하기 첫 번째, 존중감이란, 그렇죠.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믿음,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감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7번,
자존심이란 타인과 비교, 경쟁에서 이겼을 때만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된다. 흔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등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존감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자존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존감을 비교해 봤더니 중학교에 왔을 때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이것을 학업 스트레스와 비교를 해봤더니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향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학교에 와서는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우울과 같은 경험에서도 자존감이 많이 하락한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서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하락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이 놓이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역할은 다 다릅니다.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친구의 역할이나 학생, 회사원 등의 역할들을 다 하게 되죠. 많은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은 자존감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의기소침해지거나 더욱더 자존감이 하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요? 거울에 보면서 나는 약점이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되뇌어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자아존중감 두 개는 어떤 차이를 불러올까요? 자아존중감이 낮은 친구들은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불안하고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부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은 목표를 자기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믿으니까 모험심도 적절히 있고 난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 감정 표현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 첫 번째,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두 번째, 스스로도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맨날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항상 채찍질만 하기보다는 난 이런 부분 많이 잘했어, 이런 부분 많이 성장했어 라며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세 번째, 잘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네 번째, 작은 것이라도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게 목표를 나누어서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항상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장이 평생을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 또한 자존감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제출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자존감 지수를 테스트하는데요. 선생님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2개 걸어놨어요. 그러면 2개 다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에서 체크하는 자존감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는 친구들, 카카오톡이 깔려있는 친구들은 이걸로 하면 따로 로그인을 안 해도 되니까 휴대폰으로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은 97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두 번째 카톡이 안 되게 되면 두 번째 링크로 접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링크는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요 자존감 테스트 링크를 들어가서 테스트 시작을 눌러보세요.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문장으로 떠요.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 링크에 이렇게 자기의 점수를 카카오로 한 친구는 몇 점 또는 문장으로 나온 친구들은 문장으로 이렇게 답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제,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이 아까 표 7문장 나왔죠. 문장 그대로 나오니까 이 7문장을 관련된 퀴즈 풀면 되고요. 세 번째,
다음에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세 번째는 나를 이해하기 문장입니다. 각종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넣어놨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응답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